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41회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오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문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이아몬드의 등급이죠. 내포물 등급입니다. 자, 이 예문 중에서 고려되는 거. 자, 블레미시, 그 다음에 불순물, 인클루전, 리전이 되어 있는데요. 클래리티 등급은 인클루전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블레미시 10개, 인클루전 15개를 꼭 암기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자, 22번 다이아몬드 대칭이죠. 시메트리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윤곽이 원형에서 벗어났을 때 이때는 아웃 오브 라운드 해서 3번이 답입니다. 22번은 3번이 답이고요. 자, 사진 보실게요. 대칭은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OR, WG, COC, TOC, TG는 주요 대칭 항목입니다. 그리고 PTG, FAC, TOCT, ALN 여기에 더해서 내추럴과 엑스트라 패싯까지 포함해서 미소 대칭 항목이에요. 그래서 주요 항목하고 미소 항목하고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없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암기를 하셔야 이 대칭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23번 작도 플로팅 문제고요. 작도할 때 적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인클루전이죠. 블레미시는 주로 녹색이고요. 엑스트라 패신만 까만색이죠. 그래서 작도 문제는 엑스트라 패시시 많이 나와요. 까만색이니까. 자, 이 문제는 적색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중에서 인클루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블레미시 10개, 인클루전 15개를 외우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이 중에 인클루전은 need이 되겠습니다. need. 23번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이 중에서 적색으로 표기된 것만 인클루전입니다. 녹색으로 표기된 것들은 블레미시예요. 자, 24번 컬러의 업계 용어 중 아주 과거의 용어고요. 현재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형광을 띠고 밝은 황색이다. 그러면 1, 2, 3, 4번 중에 프리미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파트, 컬러 파트에서 이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25번 레버리지 게이지. 이 레버리지 게이지는요, 세팅이 된 다이아몬드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죠. 자, 옳지 않는 거 예문이 상당히 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데요. 이 레버리지 게이지는 10분의 1까지 10분의 1mm까지 측정할 수가 있어요. 10분의 1mm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예문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사진 보실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1mm, 2mm, 3mm 이런 식이죠. 1mm가 10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10분의 1mm까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세팅이 된 보석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죠. 리버리지 게이지예요. 26번
마스터 아이 효과 다이아몬드 컬러에서 착시를 물어보는 거죠. 이 마스터 아이 효과는 좌암, 우명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같은 컬러, 마스터 스톤과 같은 컬러를 하더라도 마스터 스톤 좌측에서는 안 좋아 보이고 우측에서는 좋아 보이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F 컬러에서 좌측에서 짙어 보인대요. 그러면 F 컬러랑 같은 컬러입니다. 우측에서 옅어 보인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는 마스터 스톤 F 컬러와 같은 컬러가 되는 거죠. 2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같은 컬러예요. 그런데 오른쪽 게 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마스터 스톤 왼쪽으로 갖다 놓게 되면 좀 안 좋게 보이죠. 그걸 좌암이라고 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스터 아이 효과는 좌암, 우명 이렇게 암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번 페어 형태 라운드 브릴리언트를 제외한 나머지 커팅을 팬시 컷이라고 하죠. 보통 에메랄드 컷, 페어 컷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벌 브릴리언트도 있고요. 스퀘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팬시 컷은요. 원석에서부터 중량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그렇게 팬시를 깎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어 컷은 물방울 형태죠. 그래서 길이와 폭이 선호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1.5가 조금 넘는 비율. 1.6대 1이 가장 선호되고요. 2대 1은 너무 길고 1.25대 1은 너무 짧습니다. 물방울을 형상화한 거니까 1.6대 1이 맞죠. 27번 답은 2번입니다. 28번 클리비지 유색 보석 일반론입니다. 여기서부터 클리비지가 없는 보석은 자, 벽계는요. 벽계는 충격을 받으면 한쪽 방향으로 쭉 쪼개지는 성질이에요. 벽계가 있는 보석은 주로 다이아몬드, 갈사이트, 토파즈, 그리고 플롤라이트, 페리도트 정도가 있죠. 보석의 내구성 중에서 인성 파트를 가셔야 됩니다. 내구성 파트는 경도와 인성이 있어요. 그 중에 클리비지는 인성 파트고요. 내부 벽계가 없는 보석으로는 바로 수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이아몬드, 토파즈, 칼사이트는 완전 벽계 보석이에요. 충격을 받으면 도동황이 나는 그런 보석들이죠.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29번 서로 같지 않은 보석. 자, 1캐럿은 0.2g이죠. 근데 2g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건 10캐럿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1캐럿은 4g인 100포인트. 그래서 이런 문제는 0.5캐럿 같은 경우는 2g인 50포인트. 0.25캐럿은 1g인 25포인트.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30번 마스터 스톤 조건이죠. 이거는 꼭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컬러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죠. 자, 옳지 않은 거 크라운 높이 16% 괜찮습니다. 자, 내포물 등급은 SI1이나 이보다 낮은 등급 안 됩니다. SI1 이상이어야 돼요. VS2, VS1, VVS 이런 것들 가능하죠. SI2 또는 I 등급은요. 내포물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옳지 않아요. 30번 답은 2번이고요. 자, 마스터 손 조건은요. 매회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사이즈는 0.25캐럿 이상, 형광은 없음에서 약함까지, 그리고 SI1 이상, 라운드 브릴리언트, 그리고 커팅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됩니다. 크라운 높이 16%, 퍼빌리언 깊이 45%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색의 범위는 무색에서 황색까지만. 31번
컬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내포물 영향 미치죠. 예를 들어 다크 크리스탈 같은 경우 색깔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프로포션 좋아야 되죠. 좋은 것일수록 좋아 보입니다. 크기 클수록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 구조 영향이 전혀 없죠. 31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결정 구조 육면체 그리고 8면체 그리고 12에서 24면체. 다이아몬드의 결정형은 등축 전개고요. 8면체가 기본입니다. 컬러랑은 관련이 없어요. 32번 다이아몬드의 일반론이죠. 암기를 꼭 하셔야 되고 굴절률 2.417인데 2.42로 외우시면 되고 비중 3.52 모수경도 10 열전도율은 모든 금속을 통틀어 최고 분산도는 0.044입니다. 0.044 32번 답은 3번이고요. 이 정도는 꼭 알고 보셔야 됩니다. 33번 목측으로 눈으로 테이블 비율을 추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페이스업법, 비율법, 보잉법, 플래시법. 자, 다 잘 알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페이스업, 페이스다운 또는 프로파일 엣지업법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업은 테이블 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의 첫 모습, 다이아몬드를 잡았을 때 처음 보는 모습이죠. 주로 클래리티 그레이딩을 내릴 때 페이스업, 페이스다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비율법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거들 가장자리까지를 먼저 재고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큐리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고 할 때 54%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바로 비율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 테이블의 라인이 직선이다 또는 테이블 라인이 안쪽으로 휘었다, 테이블 라인이 밖으로 살짝 휘었다,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는 게 바로 보잉법이에요. 그리고 플래시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테이블에 빛을 반사시켜서 보는 방법이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이색경은 보석의 다색성을 보는 장비죠. 자, 옳은 것은 자, 이색경에 대해 주의사항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컬러 조닝과 컬러 밴딩을 다색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게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반사광, 편광된 빛을 광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주로 밝은 백색 광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광원에 밀착하여 안 됩니다. 광원에 밀착하면 안 되고 떨어져서 봐야 되죠. 1, 2, 3번은 좀 어색한 예문이죠. 4번은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34번 답은 4번인데 사진 보실게요. 색이 한쪽으로 모여있죠. 이쪽은 색이 없습니다. 이런 걸 다색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컬러 조닝 또는 색 뭉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다색성이 절대 아닙니다. 다색이라 하면 이색경 안에서 보이는 이 방해석 조각에서 전혀 다른 색이나 약간의 다른 톤, 이 두 가지로 보일 때 이색성이고요. 그리고 이색경을 싹 돌려서 봤을 때 다른 색깔이 두 가지 이상 보이면 삼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35번 조훈 검사.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에 긁으면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분진의 색깔을 보는 거고요. 이 중에 소달라이트라는 보석은 바로 백색입니다. 이 소달라이트는 청색 보석이에요. 그런데 긁었을 때 백색이 나오죠. 자, 이렇게 원래의 보석 색깔하고 좋은 색깔이 틀린 거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산호는 적색인데 긁으면 백색이 나오고요. 헤마타이트는 흑색인데 긁으면 적색이 나오죠. 소달라이트는 청색인데 긁으면 백색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보석 말고는 좋은 검사할 때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35번 답은 2번이고요. 이게 좋은 판이에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도자기판이고요. 여기에 보석을 긁어서 나오는 색깔을 보는 겁니다. 지금 긁고 있는 보석은요, 헤마타이트예요. 좋은 검사에 아주 대표적인 예문으로 나오는 그런 보석이죠. 까만색인데 긁으면 적색 분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보석을 적철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마타이트는 한자어로 적철석이에요. 자, 36번 복골절 보석 그리고 광축. 자, 모든 보석의 복골절성을 암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보석의 광축을 또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결정계에서 각 결정에 속하는 보석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축정계는 광축이 없어요. 등축에 속하는 보석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복골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가닛, 스피넬, 플로라이트 이런 것들은요, 단골절 보석입니다. 그리고 등축정계죠. 그래서 거기에 속한 보석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 정방정계, 육방정계, 상방정계에 속한 보석이 바로 일축성입니다. 그리고 사방정계, 단사정계, 삼사정계에 속하는 보석이 바로 이축성이에요. 그래서 복골절 보석 중에서 그럼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7정계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 문제죠. 자, 올바른 것은 36번의 답은 토파즈 이축성입니다. 자, 사진 보실게요. 어, 37번 문제. 현미경을 사용해서 확대 검사를 할 때 이 확대 검사는 보석의 내포물을 볼 때 또는 접합석을 볼 때 합성인지 천연 보석을 볼 때 중요하죠. 자, 예문은 배경은 어둡고 보석 내포물은 밝게 보이는 조명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주로 이럴 때는 암시야 조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배경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명시야 같은 경우는 되게 탁한 보석, 불투명 보석을 볼 때 사용을 하고요. 두상 조명은 블레미시나 보석의 외형을 볼 때 사용을 하죠. 37번 답은 2번이에요. 이게 바로 암시야 조명이죠. 암시야 조명은 가운데 차폐막이 있어서 빛이 바로 올라오는 걸 막아줍니다. 이 차폐막을 치우게 되면 명시야가 되죠. 차폐막. 자, 38번 편광기 검사에서 회전시켰을 때 계속 밝은 상태, 이런 보석을 우리는 AGG 또는 잠정질 보석이라고 합니다. 잠정질 또는 다결정질이라고 해요. 편광기 검사의 결과가 바로 이 네 가지죠. SR, DR, ADR, AGG. 이 중에 SR 보석은, 특히 단골절 보석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빨리 암기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가닛, 스피넬, 플로라이트. 그리고 비결정질 중에서 단골절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유리, 그리고 호박, 오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복골절이에요.
복굴절 보석은 따로 암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복굴절이에요. 자, 이상복굴절 보석은 단굴절 보석이 결정이 형성될 때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부에 얼이 생깁니다. 그게 평광기에서 이상복굴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DR 보석은 모두 SR 보석입니다. 자, 잠정질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얘는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 그 입자가 보이는 보석들이죠. 그래서 칼세돈이 12종류, 그리고 제이다이트와 네프라이트 같은 경우 잠정질이에요. 자, 38번 답은 4번이고요. 에이지즈 반응은 보석의 방향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밝게 보였을 때 보통 에이지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에이지즈 보석이 여기 써 있죠. 미정질, 제이다이트와 네프라이트, 은미정질, 칼세돈이 12종.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39번 1.544에서 1.553에 해당되는 삼방전개 보석은, 자, 이 보석, 모든 보석의 굴조율을 다 외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보석은, 즉 공통적으로 나오는 보석은 외우셔야 돼요. 쿼츠는 여기저기에서 그 중요도가 나옵니다. 굴절계가 정확한지를 보는 것도 백수정. 그리고 그 성분도 지구 구성 성분 중에 규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보석. 그리고 자수정, 자황수정, 황수정, 백수정, 연수정에서 종류도 굉장히 많은 종류. 가장 많은 보석이 바로 수정 종류예요. 그 중에 자수정, 예문엔 자수정밖에 없지만 자수정, 황수정, 자황수정, 일반 백수정, 연수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굴절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39번 답은 4번이고요. 자, 1.5에서 하나, 둘, 셋, 넷, 1.54, 5나 1.543 정도, 그리고 1.55가 넘었죠. 이런 굴조율을 가지고 있는 보석들은 전부 다 쿼츠 계열입니다. 40번 비중검사에서 3.32 용액에서 가장 가까운 용액 3.3에 넣었을 때 천천히 가라앉는 그런 보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비치가 가장 무겁습니다. 비치는 3.32 용액에서 넣어가지고 감별하는 대표적인 보석이에요. 자, 비치하고 비슷한 보석이 연옥이 있죠. 이 보석이 연옥인지 뭔지 궁금할 때 3.3에 딱 넣었을 때 뜨면 연옥이고 가라앉으면 비치입니다. 그런 식으로 옥 종류가 있는데 연옥인지 경옥인지 헷갈릴 때 그때 3.3에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 3.3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게 바로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색 보석 중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바로 커런덤, 루비랑 사파이어는 비중이 4예요. 그래서 3.3에 넣었을 때 빠르게 가라앉는 보석이 바로 루비와 사파이어입니다. 자, 백수정은 좀 전에 다뤘던 문제 있죠. 1.544에서 1.553 바로 백수정입니다. 수정 계열이 다 그 굴절율이에요. 그럼 백수정은요, 비중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2.66에 해당되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 라피슬라줄리 2.75, 방해석 2.70에 해당합니다. 40번 답은 4번이고요. 순수한 오카메틸렌 비중 3.32 용액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비중액은 밑에 구리 조각을 넣어서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여기까지.